그리고 커피 소비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폭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산업혁명이란 뜻은 결국 가내 수공업을 하던 생산 방식이 자동 생산 방식으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공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가내 수공업을 하면 해가 떠 있을 때 낮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러 가면 됐는데, 이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기계가 스스로 이 물건들을 생산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계의 생활 패턴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을 벌려면. 그래서 커피가 그때 엄청 많이 팔리고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커피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동을 위해서 너무 필수적인 음료가 됐던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커피가 군식량의 필수품으로 지급되는 품목이었다고 해요. 여기 이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역사도 나와요. 이 인스턴트 커피를 처음 발명하신 분이 일본 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책에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커피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노동계급에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고 제3계급인 부르주아 계층이 성직자와 귀족에게 반발해서 생긴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프랑스는 이 한 번의 혁명으로 거치지 않고 여러 번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책에서는 이 커피가 프랑스 대혁명에 조금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1700년대에 프랑스에서 커피숍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커피숍을 아무나 차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특별한 음료 제조업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커피를 팔 수 있었다고 해요. 동양의 차와 커피를 비교하는 항목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커피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향을 정말 이 풍미를 높이기 위해선 아주 적절한 그 온도와 이 커피를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써지거나 진짜 쓸모없는 음료가 되거나 이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차는 반면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돼서 무척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다고 이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의 특성이 커피를 특별히 다룰 수 있는 음료 제조업자들이 생기게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커피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재정이라기보다 왕의 재정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 커피숍 인기가 많아? 그럼 커피숍을 더 만들게 하자. 이 면허증을 더 많이 발부하면은 내가 세금도 걷고 사람들도 좋겠지. 이래서 면허증을 막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커피를 만들기, 이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음료들도 만들기 위해 수련을 받아서 커피숍을 차릴 수 있었는데 수련을 받지도 않고 돈만 내면 커피숍을 차릴 수 있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또 이게 또 잘 되니까 왕이 또 갱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커피숍을 하던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시장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니까 자기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또 커피의 질을 낮추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막 할 수 있게 하니까 질을 낮추니까 커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이 이걸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세 번째 또 해요. 세 번째 또 해서 그 전에 냈던 자격증을 다 폐지하고 새로운 특허권에 다시 돈을 내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또 걷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피 장사는 전보다 안 되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국왕이 예를 들면 한 500개를 이 자격증을 하고 싶었는데 150명만 150개 가게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가게들이 파산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도 안 되고 왕권이 약화되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당시 커피숍이 영향이 있었던 이유는 로코코 문화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이제 나라를 비판하거나 자기 의견들을 나누는 역할을 이 커피숍이라는 장소에서 했는데 내가 여기 손님인데 갑자기 커피 맛이 이상해져서
저기 다른 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맞은 남 흘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커피 맛도 안 좋아져. 그런데 자기가 가던 단골이 갑자기 가게를 닫더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랬더니 이거 세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이러면 이 부르주아들이 주로 이 카페숍에서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국왕이 이렇게 나라를 이 상인들에게 정말 핍박이죠.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이 1700년대에 일어났는데, 결국 프랑스 대혁명도 1700년대 말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프랑스 대혁명과 커피숍들에게 세금을 계속 부과했던 이 왕의 행동과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사점을 던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이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어느 날 밤에 인디언 복장을 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던 차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는 사건입니다.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차가 왜 들어오겠어요? 이 식민지였으니까 이 지배층, 그러니까 뭐 행정관, 영국에서 파견한 이 뭐 귀족들이나 행정관들이 마시기 위해 이 차가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발하기 위해서 그 차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미국의 독립전쟁이에요. 결국 미국이 이 독립전쟁을 이기게 되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 차, 영국을 상징하는 이 차를 버림으로써 미국의 독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차를 마신다는 건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차 대신 대체해서 마실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커피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커피를 엄청 많이 수입하게 되고 결국에 오늘날에는 세계 거대 프랜차이즈가 된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을 만들어낸 국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가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정말 커피에 관해서 너무 많은 재밌는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책은 커피의 역사인 만큼 커피의 품종이나 커피가 길러지는 기후, 재배지 또는 뭐 커피를 마시는 방법, 커피의 맛, 향, 뭐 이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정말 커피의 역사만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커피를 마시면서 약간 내가 마시는 게 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져왔고 인류죠. 이제 아시아까지 커피가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커피를 엄청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커피 마시시면서 뭐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책이 1952년에 발간된 책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의 커피의 성향이 어떤지, 요즘의 커피가 세계 경제나 뭐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된 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그 책을 찾아보도록 할 거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커피의 종류나 재배지 뭐 이런 플랜테이션으로 가져온 아프리카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좀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또 정보를 추가시킬 책을 발견한다면 그 책을 읽고 또 리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역사책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인물이나 사건, 전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되게 밀접한 것들도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 관한 역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빵에 대한 역사 6000년을 기록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서당이었습니다.